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 해리의 창 가운데서 네 번째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 조 해리의 창을 통해서 나는 어떤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색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인관계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 남이 모르는 나. 이 영역을 보통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이 대인관계 유형은 고리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 해리의 창을 통해서 나의 대인관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이 내가 아는 것, 이 수평의 영역이 내가 아는 것, 내가 뭐 주어가 내가입니다. 수직의 영역이 남이 아는 것, 남이 모르는 것, 그것도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영역이 있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남이 아는 영역이 있고 남이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조 해리는 이 창틀 중에서 4개의 창틀을 통해서 우리가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강의는 미지의 나의 영역입니다. 이 미지의 나의 영역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 미지의 나의 영역이 이런 것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그래도 남이 모르는 나, 완전히 미지의 세계죠. 즉 자기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리고 타인도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을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왜 내가 나의 감정을 몰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도 자기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층적인 무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심리학을 제5의 심리학으로 나눕니다. 1심리학은 이것이 제5의 심리학으로 나눌 때 이 심리학은 이 연대기적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원인을,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제5의 심리학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심리학을 정신역동 심리학 또한 정신분석 심리학 이렇게 말하죠. 2심리학을 행동주의와 인지심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3심리학을 인본주의 심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4심리학을 자아초월 심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5심리학은 체제와 또한 관계심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심리학은 체제와 이 관계심리학은 주로 가족 상담권에 속해 있죠. 그러면 이 미지의 심리학이 1, 2, 3, 4 심리학으로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심리학권으로 가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 미지의 나는 심층적인 무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이 1900년에 이 사람의 마음은 밖과 같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또 마음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죠. 그것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았죠.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의 감정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능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의식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를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영역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말했을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충격적인 과거 또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외상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무의식의 밭에 꽉 파묻혀 있습니다. 무의식의 밭, 그것도 심층적인 무의식의 밭에 꽉 파묻혀 있으면서 그 파묻혀 있던 무의식의 세계가 역동, 그래서 정신적 움직여가지고 나의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인 프랑스의 대학자인 락강은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락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 락강은 무의식 세계를 원초적 무의식과 1차적 무의식, 2차적 무의식, 3차적 무의식, 4차적 무의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초적 무의식은 아이들이 생후 18개월 이전에 형성되는 것이 원초적 무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무의식도 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락강에 의하면 원초적 무의식은 절대 의식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내가 평생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충격적인 과거의 경험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무의식의 밭에 꽉 파묻혀 있습니다. 이 파묻혀 있는 무의식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에 파묻혀 있는 이 사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일 힘력자 움직일 동작 꿈틀꿈틀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의식의 세계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로 3일 전에 제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한 내담자가 찾아와서 내담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체중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하율이 체중계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깨질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어요. 금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담자는 강하유리로 된 체중계가 깨어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짜자자작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이 공포가 왔는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 내담자를 프루트처럼 카우치와 같은 리클라인에 눕히고 자유연상을 하게 했습니다. 왜? 이 강화유로 된 이 체중과 깨어졌을 때 공포와 두려움과, 그래서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막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하러 왔을 때에도 체중계 소리 들을 때 온몸에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니까 부모님도 몰라요. 그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이런 사건들입니다. 로 인해서 드러난 현상들입니다. 언어로 표출되고, 비언어로 표출되고, 성격으로 표출되고, 대인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미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시간에 리클라이나 카우처 같이 눕게 해서 자유현상을 통해서 왜 그런지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지 발견하니까 그 문제에서부터 노연하게 되더라. 노연하게 되더라. 상담이 마친 후 후반부에 가서 강화유로 된 체중계의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 미지의 나가 됐을 때에 그 영향은 무엇일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영역 속에서 심층적 무의식에 의해서 이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는 미지 나도 모르는 남이 모를 때 어떻게 될까? 영향은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고립되게 됩니다. 외롭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층적인 고민이 많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될 수도 있죠. 원인을 몰라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롭고, 두 번째가 나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고민이 많다 보니까 불안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오고 무서움도 올라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지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난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맺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미지의 나를, 이 영역인 열린 나로 갈 수 있을까요? 3단계입니다. 먼저 자기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2단계입니다.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왔을 때 언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떠오르는 그 순간 떠오르는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라. 글쓰기를 통해서 언어를 표현하라. 글쓰기를 통해서 언어를 표현하다 보면 이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서 심층적인 무엇이겠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하,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게 된다. 두 번째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때 글쓰기를 통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올라왔을 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이라 말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한 자유연상, 말을 통한 자유연상.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일기를 쓰듯이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알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전문 상담가에 가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엇이겠는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무엇이겠는 나를 만나면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알아차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알아차렸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만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차린 나를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나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지의 나에서 열린 나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시그마 북스에서 나온 박민수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 기술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박민수 상담 TV를 통해서 이 대화 기술 또 소통 심리학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